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열린 부천 국제만화축제에는 유명 작품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축제 기간 중 청년 장애인 웹툰 작가들이 우수 작품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는데요. 웹툰을 만나 인생의 새로운 희망을 찾은 사람들, 이정아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 아이가 물방울 요정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동화 웹툰. 지체장애인 웹툰 작가 이상희 씨의 작품으로 전체 16편 분량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부천 국제만화축제에서 우수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4년 전 우연히 장애인 종합복지관 수업을 통해 웹툰을 처음 접했던 이상희 씨. 웹툰 작업은 어느덧 일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됐고 이번 수상을 계기로 좀 더 큰 목표도 생겼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늘 있었는데 마침 수업이 있다 그래갖고 문의를 했는데 된다고 해갖고 그래서 참여하게 됐어요. 제가 나름대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선에서 한해서는 스릴러나 판타지를 한번 해보고는 싶어요. 이 씨와 함께 웹툰 수업을 듣는 수강생은 모두 8명.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지난 2019년부터 청년 장애인 웹툰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수상자 20대 지적장애인 한승진 씨도 3년째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려한 색감을 활용해 캐릭터를 그리는 작업을 해왔는데 웹툰으로 취업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릴 있고 재미있고 막 뭔가 이 상상력을 발휘하다든지 지금은 어떤 웹툰 작가가 될지는 그게 아직 잘 모르겠고요. 노력해서 그게 내년에 취직하면. 웹툰 그리기를 시작하며 인생의 새로운 꿈을 품게 된 청년 장애인 작가들이 이제는 작품으로 세상과 소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계양구가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진행한 지하 공동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계양구는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도로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도와 보도를 포함한 구관리 도로 전역을 대상으로 지하 공동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지표 투과 레이더 장비를 활용해 전자기파를 땅속에 투과해 도로 지하의 공동 존재 여부를 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계양구는 조사를 통해 크고 작은 지하 공동 41곳을 발견해 내부를 채우는 방식으로 복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인천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5시 53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한 금속 가공 제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 불로 공장 한개동과 내부 집기 등이 불에 탔으며 태국 국적 30대 남성이 눈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장비 63대, 진압 인원 168명을 투입해 오후 7시 4분쯤 초기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1층 작업장 용광로에서 불이 발생해 천장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2027년 전국체육대회 시설 건립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개보수 국도비 2억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김포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는 지난 2002년에 건립된 이후 20여 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로 인한 시민 불편 민원이 제기된 곳인데요. 이에 김포시는 시설 개설을 위한 이용자 의견 청취와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한편 김포시 농어민 문화체육관은 108회 전국체육대회에 사용할 예정으로 세팍타크로 경기장으로 배정됐습니다. 김포시는 내년에 체육관 시설 보수 공사를 하고 이듬해에는 주차장 보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최근 가톨릭대 부천 성모병원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부천시의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과 주요 의료기관을 소개하며 병원 시설을 견학을 통해 주요 의료 인프라를 공개했는데요. 이번 설명회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자와 부천시 의료관광협의체 소속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인천시가 시내버스에 이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배차 간격을 줄여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개선하겠다는 건데 예산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효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는 10개 운송업체 337대입니다. 하지만 실제 운행은 절반 수준인 20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승객이 줄고 기사도 이탈하면서 운송업체들이 적자 노선을 줄인 탓입니다. 인천시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준공영제 대상은 10개 운수업체 28개 노선 201대 차량입니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우선 광역버스의 배차 간격이 단축됩니다. 현행 59.9% 수준의 운행률을 70%까지 높이고 주요 출퇴근 노선 등의 배차 간격을 10분 내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90%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파업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 50% 운송률을 유지한다는 등의 노사정 상생 협약도 맺었습니다. 지금 운행률이 60%가 안 되는 것을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배차 간격도 10분 이내로 조정되면서 교통편의 서비스가 증대된다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시는 또 오는 2025년까지 차량 도착 시간에 따른 잔여 좌석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고 노후된 정류장 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노선도 확인과 버스 정보 알림 기능을 강화해 시민 편의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준공영제를 위한 예산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기사 월급을 비롯한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예산은 350억 원. 하지만 버스 운행률이 높아질수록 버스 기사는 물론 버스 대수도 늘어나는 만큼 이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경기도민에게 대중교통 요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더 경기 패스가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더 경기 패스가 연계된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전국 가입자 수는 237만 명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 가입자는 100만 명으로 전국 K패스 가입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더 경기 패스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만 명 가운데 약 80%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환급 대상이었으며 1인 평균 약 2만 원씩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고 도내 다른 정책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오늘 18일부터 인천 지하철 2호선에 열차 한 대를 추가 투입합니다. 증차에 따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46분부터 오전 8시 16분까지 배차 간격은 현재 3분에서 2분 30초로 30초 단축됩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은 국토교통부의 혼잡도 보통 기준 150%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출근 시간대 혼잡도가 최대 147.2%에 이르는 등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혼잡도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는 이후에도 이용객 수요 증가에 대비해 차량 증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 지역의 신규 아파트 하자 보수 요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16개 시도별 입주 전 하자 보수 요청 건수가 481만 78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역별로는 인천이 144만 1,8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과 부산 순입니다. 특히 인천은 지난 2021년 15만 3,891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기도가 준공 후 2년이 지난 택지와 공공주택 지구내 공공시설용지 미매각 현황을 점검한 결과 30개 지구내 공공시설용지 99곳 61만 제곱미터가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매각 계획이 없는 곳 99곳 중 47곳이 매입의향기관의 예산 미확보와 행정수요 부족 등으로 보류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또 나머지 59곳은 지정 매입기관이 매입을 포기한 용지로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용도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학교와 공공청사, 도시지원시설과 주차장 등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있는 미매각 용지들은 경관 훼손과 쓰레기 불법 투기 등으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강화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첫 일정으로 워싱턴에 있는 미주개발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IDB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를 만나 경기도 IDB 중남미를 잇는 삼각 경제협력 구상을 제안했는데요. IDB는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경제, 사회 개발을 위해 1959년 설립됐으며 회원국은 48개국입니다. 김 지사는 오늘을 계기로 경기도와 IDB 간 협력이 특히 디지털 경제와 기후 테크 분야에서 더욱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는 한국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IDB는 지방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불법으로 폐수를 배출한 업체들이 인천 특사경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식품 제조업체와 가공업체 23곳을 조사한 결과 불법 폐수 배출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단속은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와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정상 가동 여부, 일지 작성의 적정성과 폐수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 중 한 곳은 총유기탄소의 배출 허용 기준을 4.6배 초과해 배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다른 업체는 폐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26.3배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돼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현직 경찰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노년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부평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장 50대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A 경감은 지난 8월 중순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를 발로 차서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해 A 경감을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현재 A 경감은 대기 발령 상태며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7일 경기도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가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동용 모자에서는 호르몬 균형의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75.9배 검출됐는데요. 이번 검사는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품목별 유해물질 및 물리적 안전요건 전 항목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국가공인 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53%에 달하는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검사 결과로 확인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화천 축선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인근 농가를 역학조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인접한 포천 가평 등 경기 북부 역학농가 등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와 함께 소독을 실시했는데요. 도는 역학농가 등에 대한 경기 북부 양돈농가 예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파주와 연천 접경지역 양돈농가 20호에 대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환경검사를 11월 말까지 병행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협력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 16일 2024년 하반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관계기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회의는 상반기에 이어 각 기관의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보호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마약범죄 예방과 치료, 재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교내 마약 예방 교육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전담 교육 인력의 추가 지원 필요성은 물론 개인정보 등으로 인한 마약 사범 정보 공유 제한으로 교육 현장 관리의 어려움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